그 서남사는 세계비보를 했다는 거예요. 세계비보를. 그게 1철불, 2보탑, 3부도예요. 한 분의 철부를 모셨고 두 보탑이 있고, 가면 거기 대웅전 앞에 보탑이 2개 있어. 탑이 2개가 있어. 부도터가 3군데가 있대. 근데 그 전은 진짜 특이해. 진짜 3군데 부도터가 있어. 1철불, 2보탑, 3부도야. 그런데 그 철부를 그냥 이렇게 법당에 모신 게 아니고 땅에다 묻었어요. 비보기 때문에. 네, 묻었어. 그걸 아무도 몰라. 그냥 그 전설만 내려오는 거야. 전설의 고향같이 쭉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꿈에 나타난 불상이 그 불상이에요. 계속 내가 거기 묻혀 있으니까 네가 나를 좀 캐줬으면 좋겠어. 나를 좀 캐줬으면 좋겠어. 캐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찾아와서 실제로 거기 주지 스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는데 저기를 한번 파봅시다. 그렇게 해서 팠더니 다 삭은 불상이 나옵니다. 쇠가 땅속에 들어있으면 다 삭아요. 정상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이건 부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해서 그 전각 지을 거를 자기가 다 희사를 했어요. 내가 전각을 근데 이 정도면 그렇게 할 만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자기가 선택된 것 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불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거기는 참배 오는 사람도 없어. 요사치 안에 있어서 아는 사람만 딱 들어가.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철불이락 하니까 진짠가? 나 이런 생각이 또 든 거야. 제가,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쇠인지 알고 싶은 거야. 이게 진짜 쇠일까? 이게 스님만의 특권이 있습니다. 절에서 스님만의 특권이 있어요. 신도들은 감히 못하는 건데 이제 부처님한테 또 가까이 갈 수 있어. 사진도 신도들은 못 찍어도 스님들은 그냥 찍고 그 지키는 분이 예를 들어서 법당보살이 찍지 마세요 이러면 으씨 주의 스님 모셔와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주지 스님을 모시러 가면 나는 찍고 가면 돼. 이게 굉장히 재밌는 권한이에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불상 자석으로 붙여봤어요. 철불인지 의심스러워서 진짜. 아니 거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거기 당신이 직접 그 일을 했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스님이. 목격자들이 있어.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80년대 얘기니까 있었어요. 제가 90년대 갔으니까, 90년대 초에 갔으니까 있었어. 그래서 그걸 이제 붙여보니까 붙었을 것 같아요? 안 붙었을 것 같아요? 참 진기한 일이다. 안 붙어요. 안 붙어. 녹이 많이 쓸어서 석고를 겁나 발랐는 것 같아. 석고를 막 두껍게 바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다 흘러내려가지고 추하니까 그걸 이제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석고를 바르고 회치를 하는 거예요. 회치를. 이해가 됩니까? 그게 두꺼우니까 안 붙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네오디움 자석이 없었는데, 네오디움 자석이라고 압니까? 자석 겁나 센 거. 야, 그거 들고 한 번 더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일반 자석 갖고는 안 됐는데 겁나 센 거 있어요. 여러분 그 게시판 같은 데 이렇게 하면 조그만 거 하나 붙어 있으면 막 안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 내가 갖고 가봐야겠다. 거기 그거 말고 또 기가 막힌 전설이 있어요. 그 순조가 대복전이라고 써서 내린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 줄게. 그런 얘기는 지금 그 얘기까지 하면 오늘 또 얘기를 못 해. 오늘 얘기를 못 해. 그래서 앞으로 돌아와서 세조가 그 분신사리를 보고, 그러니까 400과가 또 분신했다고 그랬잖아요. 800 플러스 400.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묻고 더블로 가의 원조예요. 그래서 1200과가 만들어져.
그래서 그거를 지금 원각사 탑에 모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세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이렇게 막 심혈을 기울여서 절을 지을 때는 제일 좋은 걸 모시려고 해요. 상원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상원사 동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되고 이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국보 36호 상원사 동종. 그거 어디서 가지고 왔다 하죠? 안동의 문루에 있었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절은 이미 폐사가 됐고 종은 문을 여닫을 때 보신각종처럼 쓴 거야. 안동에서.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당시 전국을 쭉 이렇게 수소문을 하니까 그 종이 제일 좋더라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런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종을 만들 기술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술이 떨어졌습니다. 줌을 만들 기술이 없어. 그래서 그 종을 모셔다가 오는 거고, 그 오는 과정에서 그 젖꼭지 전설이 나오는 거잖아요. 젖꼭지 전설 들어봤어요? 젖꼭지 전설. 그게 뭘 안 떠나려고 해서 젖꼭지를 하나 띄어서 그 유두라고 실제로 그게 이름이에요. 명칭이에요. 유두, 젖꼭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젖꼭지가 좀 남사스럽다 그래서 뭐 연봉으로 하자, 연례로 하자,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젖꼭지예요. 그리고 젖꼭지가 그렇게 남사스러울 것도 없어요. 젖꼭지 없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할 것도 있어, 그죠? 그래서 그 젖꼭지 하나를 이렇게 딱 띄어가지고 노니까 거의 움직였다. 원래는 안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딱 기념을 해서 딱 해주니까 움직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도 상원사종에는 젖꼭지가 하나 없다.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이게 산길을 그렇게 무거운 거를 이렇게 옮기다 보면 옛날에 도로가 안 좋으니까 이게 굴르는 거예요. 이렇게 멍석 같은 걸 막 싸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떨어지게 되면 그런 모퉁이에 튀어나온 게 제일 먼저 부러져요. 그래서 어떤 놈이 실수해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을까봐 그걸 이제 전설로 위장하는 거예요. 이게 딱 눈에 보인다고. 근데 이게 비슷한 전설 또 있잖아요. 황진이 빤스 전설. 들어보셨죠? 황진이 빤스 못 들어봤어요? 아니, 들어본 건 뭐요? 가본 데도 없고, 들어본 것도 없고, 진짜 인생 편히 살았는데? 황진이가 원래 그 이웃집 사람이 이웃집 남자가 되게 좋아했다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사병에 걸려서 황진이를 한번 만나달라 그랬는데 황진이가 끝까지 안 만나줘가지고 걔가 죽었잖아. 네, 걔가 죽었잖아. 그렇게 해서 상여가 나가는데 황진이 집 앞에 오니까 상여가 안 움직이더라잖아, 관이. 그래서 황진이한테 얘기하니까 황진이가 빤스를 벗어서 덮어줬다. 그랬더니 관이 움직이더라.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냄새가 지독했는가 보다. 얼마나 심했으면 그걸 움직였을까. 그렇게 해서 황진이가 내가 어먼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제대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생 만인의 연인으로 돌아섰다. 뭐 이렇게 몰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 왜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모르지? 그거 다 어디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예전에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거 안 봤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 여러분들은 지금 전설 고향 세대도 아니고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 따라 삼천리 아세요? 전설 따라 삼천리. 이렇게 라디오에서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그러고 보면 이런 억양이 있어. 옛날 얘기 중에서 이런 억양이 있는 것들이 있어. 그거 이제 탁 하면 그런 데서 다 나오거든. 근데 기록에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기록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보고 그렇다고 전설의 고향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상원사 종 이렇게 모시듯이 원각사를 딱 짓고는 가장 좋은 탑을 모셔야겠다. 이런 발언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전국을 이렇게 수소문을 한 거예요. 종은 옮겨올 수 있는데 탑은 이게 옮겨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쫙 찾았더니 어떤 탑이 걸린 줄 아세요? 경천사지 10층 석탑.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거기 메인 유물로 이렇게 크게 있는 탑이 있어요. 그게 개풍군 경천사에 있던 탑이에요. 개풍이 어디냐면 개성,
고려의 수도가 개성이잖아요. 개성 주변이 개풍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시군 통합됐잖아요. 시가 개성이면 그 주변이 개풍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 그래서 그 개성에서 가까운데 그게 누구 원찰이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동국여지 승남이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기황후의 원찰이다. 기황후 때 승상인 탈탈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몽고 사람인데 탈탈의 원찰이다. 뭐 이렇게 나와요. 기황후 아십니까? 하지원. 하지원. 기황후잖아요. 기황후 남편이 원나라 순제라고 해종입니다. 해종. 여기 스님이네. 우리 국장 스님, 문화국장 스님이 기황후 남편이었구나. 해종이라는 분인데 그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또 진기한 얘기인데 그 양반이 고려로 유배를 와요. 황자 시절에. 우리는 이제 왕자라고 하지만 이제 황제아들은 황자라고 합니다. 황자라 그래요. 황자 시절에 고려 대청도로 유배 옵니다. 대청도로. 원나라에서 중국까지 고려까지 유배를 오잖아요. 인생 끝입니다. 인생 끝입니다. 유배도 다 레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복권되는 사람은 가까운 데 유배를 가지 이 정도 가면요 경기 끝입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배 갈 때 강원도로 오는 사람은 복권됩니다. 송강정철 같이. 이제 그래서 관동별고 이제 뻐꾸기를 계속 날리면 다시 복권돼요. 사면 복권. 윤선도나 안 그러면 저 윤선도가 보길도로 유배 가거든요. 보길도 가보셨어요? 보길도? 끝입니다. 끝. 완전 끝입니다. 보길도로 가거나 안 그러면 저기 누구야? 다산 정야훈 같이 다산초당, 해남 가보셨어요? 거기. 그쪽에 가면 경기 끝입니다. 거의 못 돌아옵니다. 돌아와도 인생 끝입니다. 그러니까 정야훈 같은 분이 18년 유배예요. 18년 유배. 지금도 18년 동안 깜빵 갔다 오잖아요. 사람이 지정신을 못 차립니다. 진짜 18년 동안 단절됐다가 오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겠어. 그거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적응 못합니다. 근데 조선시대 평균 사람들 수명이 50이 안 되거든요. 거기서 18년 갔다 오면요 인생 끝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미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군데로 가면 그냥 죽여도 돼. 그게 제주도하고 함경도예요. 함경도예요. 그래, 그거 있잖아요. 삼수갑산을 간다. 삼수갑산 간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함경도로 유배 가는 거예요. 맨 끝에, 양쪽에 맨 끝에. 그러면 거기는 이제 완전 인생 끝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이 유배라고 하는 것도 다 급이 있어요. 그런데 원나라 황제 아들이 고려에 대청도로 유배를 왔대. 경기 끝입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반전이 벌어져요. 인생이 진짜. 이게 기황후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로 올라갔다는 얘기잖아, 지금. 네. 해주에, 황해도 해주에 신광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나홍 스님이 나중에 거기 주지사는 아주 유명한 절이에요. 나중에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원나라 이 황자 때문에 유명해지는 절이야. 거기를 이렇게 유배 왔으니까 별로 할 일도 없잖아. 그래서 갔더니 나한전이 있는데 나한이 모셔져 있더래.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했대. 무슨 기도를 했냐면 나를 뭐 딴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나라로 돌아가게 해달라. 원나라로 돌아가게 해달라. 왜? 물도 안 맞지, 음식도 안 맞지, 사람도 안 맞지, 말도 안 통하지. 미치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 야, 이거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딴 거 다 필요 없고 돌아만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뒤로
저 원나라 대도, 그러니까 지금 북경 쪽이에요. 거기서 정변이 일어나고 권력층이 바뀌면서 이 사람이 해배되는 동시에 황제로 올라가요. 황제로 올라가. 그럼 황제로 올라갔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 신광사에다가 대대적으로 기부를 했을까? 그랬을 것 같지?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도 틀려. 그리고 바빠. 황제 새로 돼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 그런데 이게 나한 기도가 굉장히 재밌는 거라고요. 꿈에 받으러 왔어요. 그때 네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네가 황제가 됐으면 야, 씨, 이런 경우가 어딨어? 이런 17?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C급하지.